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 미국 주식 3대 지수가 무려 4일 연속 동시 신고가라는 초유의 강세장을 펼쳤는데요. 테이퍼링을 하면 조정이 온다는 모두의 예상을 비웃어주면서 시장 예측은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다우가 0.06% 하락하면서 동시 신고가 대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다만 S&P와 나스닥은 오늘도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S&P와 나스닥은 무려 6일 연속 신고가라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어느새 16,000스닥까지 한 걸음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9월에 15,000스닥에서 조정이 왔을 때도 이제는 폭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조정이 시작되었던 구간인 15,000스닥을 뛰어넘어 16,000스닥 근처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내일은 페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있죠. 이번 달에는 농업 부분을 제외한 고용이 약 45만 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인데요. 참고로 9월에는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예상치였던 50만 건보다 훨씬 못 미친 19만 건이 약간 넘는 일자리밖에 증가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 건수가 너무 높을 경우 조기 테이퍼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고용 건수가 낮으면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테이퍼링이 발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고용 건수가 높은 것이 델타 변이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고 있고 경기가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너무 좋을 경우에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딱 적당하게 시장 기대치만큼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시장에는 호재였습니다. 유럽 은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이라 할 수 있는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도 낮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 수익률은 어제 1.5%대 초반까지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크게 오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1.5% 중반까지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또한 10월 고용 건수가 강하게 나올 경우 경기가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채권 수익률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스닥은 한번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연일 오르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의 주가는 정체기를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요.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 전 애플로부터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빼앗았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건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의 시대 흐름에 기업으로서 더 유리한 비즈니스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 매출의 대다수는 하드웨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의 매출이 절반이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는 훨씬 더 소프트웨어 지향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윈도우와 오피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소프트웨어 매출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 애플은 iOS, macOS를 이용한 애플 생태계를 파는 회사이고 하드웨어는 그 생태계에 접속하기 위한 입장권이죠. 하지만 어쨌든 당장의 애플 매출에서 하드웨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철저히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보다 지금 시대에 더 유리한 비즈니스 포맷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두 기업의 실적 전망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즈니스 포맷이 굉장히 유사한 어도비 역시도 최근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또 하나의 미친 주식이죠. 엔비디아가 어제 폭등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15%까지 올라 $300를 돌파했고 최종적으로는 12% 상승하면서 $300에 약간 못 미친 $298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7천억 달러를 넘었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미국 기업 중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버핏이 지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업들이 뜨고 있는 모습이 하나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TSMC와 삼성전자를 제치고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중 1위를 차지한 것도 역시 제조업 기업이 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뜨는 현 시대의 주소를 다시 한번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주가 폭등의 이유 중 하나로 웰스파고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45달러에서 320달러로 크게 상향시켰습니다. 웰스파고는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옴니버스를 꼽았습니다. 옴니버스는 3D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실시간 3D 디자인 협업 플랫폼입니다. 옴니버스를 이용하면 자료를 원격으로 주고받으면서 편집할 필요 없이 가상 공간 안에서 같은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3D 디자이너들을 위한 메타버스인 거죠. 옴니버스는 구독형 서비스고요. 비용도 작업 그룹당 최대 9,000달러로 꽤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의 장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가져다주고 고객 이탈률을 감소시켜주는 기업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AI에도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AI 반도체 관련하여 수요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고 AI 딥러닝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와 GPGPU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주커버그가 쏘아올린 메타버스 빔으로 인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게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엔비디아의 GPU는 마찬가지로 거의 필수에 가깝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암드 역시도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 9일부터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이 행사에서 여러 새로운 개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모두 합쳐져서 현재 엔비디아 빔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주가가 너무 급등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함부로 주가를 예측해서 팔았다 사려고 하기보다는 탑승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새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는 당연히 자제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또 조정을 기다린다고 타이밍 잡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소량씩 분할 매수 해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스퀘어가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3% 하락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였던 44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 38억 달러였고 다행히 EPS는 기대치와 같은 37센트였습니다. 매출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이유는 캐시앱을 통한 비트코인 판매 매출이 1억 8,200만 달러로 기대치였던 2억 5천만 달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로빈후드 등의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 어플 등과의 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하락의 이유입니다. 회사가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으로 해석돼서 일반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매출은 마진이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퀘어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 크게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도 수익은 기대치를 비트한 게 그 증명이죠. 비트코인 판매는 스퀘어의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도입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지갑과 같은 스퀘어의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들이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판매는 스퀘어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비트코인 서비스들이 개시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오를 것입니다. 스퀘어의 결제 생태계를 이용하여 지불한 총 금액인 GPV도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고 총 이익도 전년 대비 48%나 성장했기 때문에 회사의 핵심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하락이 오히려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장중 한때 $1243라는 신고가를 달성한 후 $1230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입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선 0.6% 하락했는데 이제 상승세가 조금 꺾인 것처럼 보이니까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온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고점대에서 이런 팽이형 또는 십자가에 가까운 크로스형이 나올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점 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술적 투자자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술적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타이밍이 아니죠. 그리고 건강한 조정은 주가가 더 많이 오르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기가 상하이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생산을 중단했었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애프터마켓 하락의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중국의 춘절, 중추절, 국경절 등의 연휴 기간에 쉬는 건 너무 당연히 누구나 아는 거고 또 한 달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놀랄 필요가 전혀 없죠. 당연히 그만큼의 재고를 확보해둔 상태로 클로징을 한 거라 10월 판매량에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둬야 하는 뉴스가 있죠. 바로 중국 판매량 급감이라는 뉴스입니다. 이거 3달마다 매번 나오는 뉴스죠. 중국은 매분기의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이번에는 10월이죠. 이 첫째 달에는 중국 내 인도량을 줄이고 수출 물량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내 판매량은 13,000대에서 14,000대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마지막 달에는 중국 내 판매량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난 9월에는 중국 내 판매량이 52,000대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3달마다 중국 내 판매량 폭락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이번에도 아마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장은 그때마다 속아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둘도 없는 할인 찬스죠. 이번에도 과연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3,200억 달러까지 올라서 2,000억 달러를 다시 회복한 제프 베이조스보다 무려 1,200억 달러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 재산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미국 내 가격을 한 차례 더 올렸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각각 $1,000씩 인상을 했고요. 이로써 올해에만 8번째 인상이죠. 모델 3의 엔트리 가격은 44,990달러까지 올랐고 모델 Y의 엔트리 가격은 57,9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가격 상승률이 테슬라 주식의 가격 상승률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이거 테슬라 차도 그냥 돈생경사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두 차종 모두 지금 주문해도 인수하려면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공매도 수량이 주가가 50%나 치솟는 가운데도 거의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미세하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물론 주식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대금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때를 보면 공매도가 같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가 오르는데도 공매도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현재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실적 전망 상승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테슬라의 공매도를 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것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거래 하루 남았죠? 과연 나스닥과 S&P가 7일 연속 신고가라는 대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어찌됐든 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정할 일이고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그리고 새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의 모니터링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